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있는데요. 스케일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주제의 강연인데 이게 단순히 국제정세 이런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한 지정학적 분석 이런 걸 넘어서서 인류의 영적 진화, 우주적 관점 이런 개념들을 막 가져오더라고요. 맞아요. 인류가 지난 70년간 이뤄낸 그 엄청난 성장의 끝에서 이제 어떤 단계로 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대한민국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아주 독특한 세계관을 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거대하고 조금은 낯선 세계관의 핵심 논리가 뭔지 저희가 하나하나 좀 뜯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아주 파격적인 주장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자, 이 자료에서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주장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인류에게 주어진 마지막 일생이다라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라고요. 마지막 일생이라니 다시는 인간으로 안 태어난다는 뜻인가요? 네, 이 강연에서는 정말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인류가 이제 인간의 육신으로 윤회하는 그 단계를 졸업하고 죽음 이후에는 우주로 나아가서 신적인 존재가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와, 굉장히 대담한 선언이네요. 그렇죠. 보통은 뭐 죽으면 끝이다. 아니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주장은 그걸 완전히 뒤집는 거네요. 오히려 죽을 때 뭔가 굉장히 중요한 걸 가져간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영혼의 질량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질적인 부, 나 명예, 이런 게 아니라요. 네. 이 삶을 통해서 얻은 지식, 지혜, 깨달음 같은 비물질적인 에너지, 이걸 영혼의 양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가져간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 자체를 완전히 다시 보게 만드네요. 보통 생각하는 성공의 척도랑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좋은 집, 좋은 차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깊이, 그 영혼의 질량을 채우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경험, 배우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음 생, 그러니까 신이 되어서 쓸 우주적인 자산을 쌓는 과정이다, 이런 말이군요. 정확히 그 관점입니다. 심지어 그걸 아주 구체적인 수치로까지 표현해요. 육신을 가지고 닦은 그 영혼의 질량이 나중에 신이 됐을 때 우주에서는 그 1000배의 힘으로 발현된다는 거죠. 천배요. 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삶이 신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총정리 공부 과정인 셈입니다. 마지막 공부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이 강연에서 지금의 인류를 성장한 신들이라고도 부르던데 그게 이런 맥락이었군요. 맞습니다. 불과 70년 만에 생각해 보세요. 지구속을 파고 달까지 갈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했으니까 그에 걸맞은 영적인 성숙도 이제는 필요하다 이런 요구인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생에서 그 공부를 제대로 마친 영혼들이 먼저 천신이 되어서 아직 지구에 남아있는 후손들을 이끌어줘야 한다는 그런 거대한 이야기로까지 이어지고요. 네, 그런 서사입니다. 야, 정말 스케일이 큰데. 근데 여기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이 모든 성장이 마냥 평화롭게만 진행되는 건 아니라는 좀 섬뜩한 경고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인류의 성장에 맞춰서 지구 자체에도 물리적인 대격변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를 하죠. 이게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닌 거죠. 전혀 아닙니다. 과거에 지축이 틀어지면서 막 대륙이 이동하고 산맥이 솟아오른 것처럼요. 앞으로 이 기울어졌던 지축이 다시 바로 서면서 땅이 갈라지고 화산이 폭발하는 식의 자연재해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인류가 70% 수준으로 성장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경제 성장률은 아닐 게고 인류의 어떤 집단 의식 수준을 말하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게 여기서 인류의 의식 성장을 일종의 에너지 레벨로 보는 것 같아요. 70%라는 건 인류의 집단 의식이 지구라는 행성의 물리적 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마치 물이 100도에서 끓어서 상태가 변하는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인류의 영적 성장이 지구의 물리적인 환경을 재정비하는 일종의 재부팅을 촉발한다는 논리죠. 아하, 인류의 내면적 변화가 행성의 외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러면서 그 비유가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잘났다고 모나지 마라. 모난 건 전부 다 자른다. 네, 그 부분이죠. 솔직히 이 부분을 읽으면서는 좀 고개를 갸웃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겸손하라는 말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폭력적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건 개인과 국가 둘 다에게 해당되는 경고로 볼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을 너무 과신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다가오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가장 먼저 부러질 수 있다는 경고고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네, 국가적으로도요. 자국의 힘만 믿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강대국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이 질서 재편의 시기에 가장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암시죠. 지나가는 칼에 다 날아간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튀어나온 돌이 정맞는다는 말이 딱 떠오르네요. 그런데 이 거대한 위기 속에서 유독 대한민국만은 최고로 안전한 명당이다. 이렇게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주 흥미로웠어요. 전 세계가 위험에 처하는데 왜 하필 우리나라인 거죠? 이 자료의 논리에 따르면요. 그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즉 홍익 인간들이 인류 전체를 이끌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선택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일종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시각이네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어떤 특권을 누리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인류 전체에 대한 아주 막중한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책임을 져야 한다. 네. 신이 특별히 자리를 잡아주고 온갖 시련을 통해서 성장시켜주고 축복까지 줬는데 그 사명을 잊고 우리끼리만 잘 살려고 하니까 지금 모든 게 막혀 있는 거다. 이렇게 질책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아, 그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 비판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계를 이끌 힘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인류 전체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만 생기니까 세상이 더 어려워졌다는 거죠. 특히 미국에 대한 분석이 되게 날카롭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강연은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었다고 단언합니다. 그럼 뭐죠? 대한 이념, 즉 명분에 있었다는 거죠. 워싱턴의 기념물들에 새겨진 문구들처럼 인류를 위한 숭고한 목표를 내세웠기 때문에 하늘이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입니다. 그 명분 때문에 전 세계의 인재와 자본이 미국으로 모여들었다. 이런 논리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명분을 일종의 자격으로 보는 거예요. 인류 공영이라는 대의를 위해 힘을 쓰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우주가 혹은 하늘이 그 힘을 사용할 자격을 부여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 자격을 잃어가고 있다? 네. 최근 미국이 그 초심을 잃고 미국 우선주의로 돌아서면서 스스로 그 위대한 이념을 버렸다는 겁니다. 강연에서는 이념을 놓았다고 표현하는데요. 이념 때문에 힘을 쓸 자격을 얻었는데 그 이념을 버렸으니 이제는 그 힘을 유지할 명분도 자격도 함께 잃어가고 있다는 아주 신랄한 비판이죠. 아, 그 명분을 잃었기 때문에 힘도 잃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네요. 그렇다면 이건 대한민국에게 너희는 절대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라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만약 우리 민족, 우리 국가만 잘 살려고 한다면 너희에게 준 거 싹 다 빼낸다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섬뜩할 정도로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힘은 뭐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경제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열된 인류를 하나로 모으고 이끌 수 있는 지혜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지혜요? 네. 그리고 그 지혜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굶주리는 사람들을 돕고 분쟁 지역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데 사용할 때 비로소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이 풀릴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그 지혜라는 무형의 자산이 사실은 금은 보화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걸 올바르게 사용하면 경제적인 부나 국제적인 명예는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군요. 네. 심지어 나중에는 각 나라가 자국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면서 대한민국을 찾아와 줄을 서게 될 거라는 그런 비전까지 제시합니다. 와,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반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세계가 우리를 찾아와서 가르침을 청할 때 과연 우리는 그들에게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죠. 네, 맞아요. 그 부분에서 법체라는 개념이 갑자기 나오는데
조금 생소할 수 있죠. 네, 솔직히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인류를 이끌 진리와 법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뭐 법률 체계 같은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법률이라기보다는 인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하나의 사상적 체계 혹은 삶의 원칙과 행동 강령을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개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기업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 또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담은 일종의 철학적 프레임워크 같은 거죠. 아하. 이 자료는 우리가 바로 그 법체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모든 것이 꽉 막혀 있는 상태라고 진단하는 겁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의 흐름을 좀 정리해보면 결국 이거네요. 인류는 이제 영적으로 진화하는 마지막 단계, 즉 신이 되기 위한 최종 시험대에 올랐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거대한 질서 재편이 예고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 중심에서 인류 전체를 이끌어야 할 아주 중대한 사명을 부여받았다. 네, 하지만 현재는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우리 민족, 우리 국가라는 그 좁은 틀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재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 진단입니다. 그리고 그 해법은 아주 명확하게 제시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우리 자신에게서 동포, 그리고 인류 전체로 넓히라는 거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꽉 막혔던 모든 것이 풀리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역할이 시작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을 들으신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의 주장에 따르면 한 개인이나 국가에 주어진 진정한 힘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라고 합니다. 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이 그 지혜, 즉 영혼의 질량을 쌓는 과정이라면 지금 당신이 가진 지혜와 능력, 당신의 전문성은 개인의 성공을 넘어 우리 공동체와 인류를 위해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이 자료가 말하는 마지막 공부의 진짜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